국정원 조사 당시는 찾아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사회에 나가서 찾아보라고 했는데 내가 끝내 못 찾아서 선생님한테 다시 전화를 했어요. 네. 그래서 선생님이 다 알아봐서 찾아줬어. 저희 네. 삼촌. 저는 북한에서 저희 한국의 이 삼촌분이 뭐 2년에 한 번씩 송금을 보냈어요. 북한으로. 북한에 있을 네. 때. 그래서 저희가 외화 통장에 이렇게 송금이 오거든요. 네. 그러면 처음에는 북한 돈으로 줬어요. 그 다음에 그 후에 너무 일본에서 그렇고 캐나다에서도 그 해외 교포들이 미국 재미 교포들도 가족들한테 보내는 돈을 바꾼 돈으로 바꿔주고 외화 바꾼 돈 표를 주고 국가에서 너무 떼먹으니까 가족들이 막 항의를 한 거야. 그러니까 캐나다에 있는 그 먼 삼촌들이나 미국에 있는 친척들이 돈을 북한으로 보내면 북한 주민이 그 돈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됐나? 북한이 해외 재교포들하고 연계 그런 합병 운행이 없었어요. 네. 그래서 북한이 어떻게 했나? 이 청년에서 오는 사람들, 재미교포, 재카나다, 뭐 오스트레일리아 이런 사람들이 가족들을 찾아서 돈을 보내고 싶다니까 북한이 캐나다 무슨 뉴코리아 타임스라고 신문사에다가 재외 교포들이 북한에 돈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임시 운행을 가설을 했어요. 네. 그래 거기서 재외 교포들이 돈을 붙이면 그 뉴코리아 타임스에서 평양에 합병 운행에 돈을 싸요. 네. 그러면 평양에서 각 지방 큰 도시에만 합병 운행이 있어. 네. 그러면 저는 청진이다 보니까 청진에 합병 운행이 있어요. 그러면 함경북도 내 해외 친척 있는 사람들은 다 기차 타고 뭘 타고 다 청진에 와서 운행해서 돈을 찾아요. 근데 저는 합병 운행에 아마 저희 집에서 걸어서 10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합병 운행 사람들하고 굉장히 가깝게 지냈고 그 사람들이 제가 돈 찾으러 가면 이렇게 이런저런 해요. 뭐라고 해요? 부러워하죠. 부러워하지. 예, 부러워해요. 누가 돈을 보내나, 뭔 삼촌이 보낸다. 그러면, 어디서 사네. 그러면 제가 한국에 산다는 말은 못하고 캐나다에 산다고 해요. 근데 캐나다에는 저희 엄마 켠으로 하면 저는, 해외 친척들이 다 외편이거든요. 네. 엄마 쪽이니까 외삼촌 다 외편인데, 캐나다에서 엄마 고모네 자식들이 자기네 주소로 한국에 있는 삼촌이 캐나다에 보내서 캐나다에서 다시 북한으로 이렇게 다리를 걸치다 보니까 하병운행 그 지벤이란가 이래 돈 좀 많이 보내라고 해. 우리 살기가 어렵다고 말해도 돼. 이런 농담을 해요. 그런데 내가 당 직계도 아니고 조카인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 이만큼 보내는 것마도 고맙다. 그러면 뭐 그렇게 해서 농담 하게 됐지. 그러면 그때 당시 이렇게 한 번씩 외국에서 다시 남은 $100 한 장씩 받아도 큰 돈이잖아요. 큰 돈이지. 그러니까 한 번 이렇게 받을 때 어느 정도의 돈을 받았어요? 달러로 하면? 그냥 보통 100불, 200불 보냈어요. 크게는 안 보내. 그냥 식사하라고 보낸다. 밥 한 끼 먹으라고 보낸다. 뭐 그래. 그래서 저도 뭐 소문으로는 듣죠. 대체로 해외에서 밥 한 끼 100불, 200불은 실컷 먹는다 하는데, 그러니까 북한도 해외에 출장 가고, 돈 벌러 가는 사람들은 많잖아요. 그러면 또 이런 얘기를 해. 한 1,000불 보내라고 해. 1,000불 보내라고 해. 근데, 그거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해? 못하지. 통화는 할 수는 없는 사실. 통화도 못하지. 그래, 그 뉴코리아 타임스에서, 저한테 저는 그때 처음으로 느꼈어요. 헨리 미씨 기하. 딱 이러고, 무슨 암께 선생님께서 헨리 미씨에게 미하 200불 보냈습니다 하고 통지서가 딱 와요. 그 사인 다 하고 그러면 저희 아파트에 통신원이 있어. 그러면 그 통신원이 와가지고 암께 엄마 또 이게 캐나다에서 편지 왔어요. 그래? 상상이라 할 수 있어? 아파트에서 그 큰 아파트가 난리도 아니고 얼마나 좋게 너무 불러하고 저희 삼촌이 한 번 편지를 보냈어요. 그 편지도 전달받을 수 있어요? 편지도 왔어요. 편지 한 두세 번 왔는데 캐나다나 다른 미국을 거치면 편지도 오는 거네요. 네. 내용이 어땠었나요? 편지를 왔어요. 그래서 제가 안 뜯어보고 가려는데 동네 사람들이 붙잡는 거야. 해외에서 온 편지인데 우리도 들으면 안 돼. 그래서 너무 궁금한 거지. 궁금하지. 뭐라고 썼는지 그리고 그 보낸 사람이 누구네. 그래서 일단은 삼촌이다. 그래서 뭐라고 썼네. 우리가 들으면 안 되네. 그래서 그럼 뜯어보자. 그래서 뜯었어요. 뜯었는데 나는 아무개다.
그래서 내가 보냈으니까 내 편지 해답을 한 거예요. 그래서 네가 보낸 편지를 잘 받았다는 거, 네가 이젠 커서 결혼을 해서 아이가 있다니까 늦게나마 축하한다는 거. 그리고 나는 항상 언제 어디서나 하늘에 떠 있는 달을 보며 너희들을 생각한다. 이런 얘기를 썼는데 아, 우리가 누구한테 출산을 하거나 학교 가면 축하한다는 말을 축하한다를 못 들어봤잖아. 근데 막 하늘에 떠 있는 달을 보며 우리를 그리워한다니까 이 마음이 있잖아. 진짜 그 이때까지 힘들고 어려웠고 막 엄마 죽고 아빠 죽고 할머니 죽고 막 온 가족이 다 죽고 진짜 살아갈 만한 희망이 없고 너무 힘들었을 때 그게 너무 진짜 마음이 위안이 되고 옆에 사람들이 다 감동을 받아가지고 아 우리 조선 말에도 이런 말이 있구나. 그런 걸 느꼈어. 진짜. 아, 진짜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외국 사람들은 참 말을 이쁘게 하잖아요. 진짜 이쁘게 하잖아요. 그래서 아 외국에서는 이런 말이 있구나. 달을 보며 너희들을 생각한다는 그 말을 듣고 진짜 너무 고맙고 솔직히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드니까 맞아요. 우리 북한이 얼마나 힘들어요. 맞아요. 근데 내가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희망이 생기고 언젠가 통일이 되면 우리가 어려웠던 그걸 이렇게 해포를 나눌 수 있고 저희 엄마가 평상시에 솔직히 한국에 있는 가족들을 미워했거든요. 네. 왜냐하면 저희 엄마도 굉장히 똑똑한 여자예요. 자기 능력이 되고 자기 프라웃이 있는데 이 가족 환경 때문에 좀 자기가 항상 내려간 사람들 때문에 묻히고 까이고 그 짓밟히고 하는 그게 막 한이 맺힌 거야. 그래서 그 전에도 송금을 했을 때 저희 엄마는 우리가 못 먹어도 막 저희 엄마는 평생 식당에서 일했어요. 북한에서는 먹는 직업이면 굉장히 좀 좋은 거잖아요. 근데 저희가 토대가 좋아서 뭐 좋은 직업을 진 게 아니라 급양 상업 부문에 들어가려면 내가 백이 세다던가 그렇죠. 백이 있다던가 아니면 내가 특별한 재능이 있어야 돼. 근데 저희 엄마가 항상 젊었을 때부터 늘상 MC를 했어요. 그 무슨 전국 노동자 예술축제, 뭐 한경북도 노동자 뭐 예술서자 이러면 엄마가 항상 MC를 했고 방송을 했고 노래하다 보니까 그 좀 예술적으로 재능이 있다 보니까 그 식당에서 일부러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 엄마도 막 방구역 기동대 막 3년씩 기동대 활동하고 식당에서도 항상 막 활동을 하고 이랬는데 뭐 엄마 소개는 안 했지만 그 엄마가 급양관리소 다녔고 급양관리소 원래 다녔죠. 상업관리소하고 급양관리소가 같이 있다가 분리가 그렇지, 됐습니다. 분리됐지. 저는 엄마가 상업 급양관리소 있을 때도 쭉 어린 시절을 겪었고 그러다가 엄마가 분리되면서 우리 엄마는 상업이니까 상업관리소였고 급양이 분리된 거를 아는 맞아, 거죠. 급양관리소. 급양관리소는 북한에서 운영하는 모든 식당이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는 곳인데 좋은 직업이었습니다. 그래 평생 그 식당에서 일하다 보니까 솔직히 먹는 고생은 안 했어요. 저희 엄마가 굉장히 키가 커요. 165고 그리고 너무 이렇게 좀 특이하게 생겨가지고 100m 밖에서도 우리 엄마 하면 탁 튀어나오는 너무 특별하게 인물 체격이 탁 튀어났어요. 그래서 그러면 엄마가 그때 그 간택이라고 말하는 거로 선택받아서 평양에 올라갔던 것도 그런 이유 때문에 북한 또 인물 되게 보거든요. 대학교 가도 인물 심사를 해가지고 면접 되게 중요하게 보잖아요. 그래서 아마 가셨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중앙당 지도원들이 저희 엄마가 평양에 갔을 때 다른 담당 지도원들을 다 저희 엄마한테 와가지고 도대체 저 여자는 어떤 직업에서 무슨 일을 하냐 너무 궁금해했대요. 너무 특이해서. 북한에는 또 막 뚱뚱한 사람이 없잖아. 네, 엄마가 뚱뚱해요. 다들 키가 크고 너무 이렇게 크고 너무 허연 멀수가 아니라 저 여자는 도대체 무슨 직업으로 해서 엄마가 저는 이제 답이 나왔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 왜냐면 북한 사람들은 다들 먹고 살기 힘드니까 마르고 이렇게 쪽살이 고요하게 돼가지고 여러분 영상에서 보면 정훈이만 뚱뚱하고 나머지는 다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뚱뚱한 건 북한에서는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먹고 사니까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난해는 안 보이잖아요. 막 이렇게 된 거는 가난해 보이는데. 아니 그러니까. 엄마하고 내가 길에 가면 사람들이 다 돌아봐요. 자전거 타고 가다가 다시 돌아서 네. 너무 그렇게 이게 시선을 받았고 엄마가 그런 분이셨구나. 저희 엄마는 자기 딴이 기본 중심이 너무 강하고 자존심이 하늘 같아서 저희 식당에 엄마 친구들 아유 김구도 왔다 갔다 김구도 왔다 울고 간다고 할 정도로 자존심이 하늘 끝을 찌러요. 또 그 자존심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자기 손에 풀기가 있어야 되고 돈이 자기 있어야 능력이니까. 뭔가 되는 건데 이거 캐나다에서 남한에서 붙인 돈이 돌고 돌아서 캐나다에서까지 근데 저희 오니까. 엄마가 살아있을 때는 그렇게 많이 안 왔어요. 안 왔어요. 자주 엄마가 돌아가시고 좀 많이 왔어요. 근데 그러면 혜택을 일단은- 보는 거는 리미 언니였네요? 그렇지. 근데 저희 엄마가 혜택을 본 건 뭐냐면 저희 엄마가 그렇게 오빠를 만나고 지방에 내려왔는데 평양에서 내려와서 그 다음 날로 무슨 일이 벌쳐졌을까 궁금해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엄청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펼쳐져서 거예요? 저희 엄마가 내가 살면서 일생일대 이렇게 대접을 받는 날이 있구나. 무슨 일인가요? 얘기해 주세요. 저희 엄마가 저희 오빠를 만나고 와서 헤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남북 고향 방문단 측의 사람들이 서울로 가는 날이어서 다 빠이빠이 하고 인사를 했어. 그런데 그때 가장 그 특이한 가정 세 가정을 일본 기자들하고 단독으로 기자회견을 다 했어요. 취재를 해가지고 어차피 뭐 대화 뭐 제대로 못 하는데. 못하는데 뭐 할 말이 특별히 있어요. 뭐 아무튼 뭐 한국에서 한 목사 가정하고 저희 엄마하고 그다음에 또 다른 한 가정 이렇게 세 가정이 일본 기자들하고 단독으로 기자회견을 했고 일본 기자들이 또 단독으로 선물을 줬어요. 무슨 화장품 뭐 이렇게 한 보따리. 근데 그거는 가지고 올 수 있어요? 그 선물 준 거는 다 줬어요. 빼기 숫지는 안 않고. 안 뺐고. 그래서 평양에서 딱 내려와서 그 다음 날이 학습을 하는 날이야. 돌아오면 이젠 출근을 해. 근데 학습 강연의 날이 있잖아요. 연구실에 가서. 그러니까 상업 부문도 아침에 학습 강연에 참가하고 하고 그다음에 시작하지, 일을 봉사하니까. 시작하잖아요. 그래 문제는 이 남측에서 온 사람들은 완전 악질 반동 분자들만 왔고 뭐 이름에 뉴스 평양의 TV로 엄청 방송을 했어. 그리고 남측 대표단들이 고려호텔에서 뭐 소파를 뭐 칼로 째기고 뭐 엄청 난동을 부렸다고 막 뉴스에 엄청 진짜요? 험하게 보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남측 방문단이 평양에 와서 만난 거는 일체 보도를 안 하고 아유. 그냥 말로 다 했어. 그러니까 어떻게 만나고 누굴 만나 얼굴은 하나도 못 봤지. 그냥 말로 다 들었어. 우리 엄마는 뭐 누구하고 만났다. 뭐 이렇게 이름으로 쫙 호명을 했어. 그래 연구실에 갔는데 엄마가 중간쯤에 앉았는데 사람들이 저희 엄마 주변에 단 한 명도 안 앉았고 그 누구도 단 한마디 말도 안 건넸어요. 왜? 사람들이 말을 안 했어요. 왜 안 했나? 한국에서 남조선에서 친척이 왔기 때문에 취한데 뭐 반동분자 그러니까 편익견인 자기네. 그렇지. 사람들은 이때까지 저희가 그렇게 한국에 친척이 있는 걸 몰랐지. 다 말을 안 하고 살잖아요. 모르고 살잖아요. 그런데 그 방송을 만나고 막 평양에 갔다 가니까 그 순식간에 졸지에. 순간에 만천하의 공포가 된 거야. 저 집엔 저런 집안이었구나. 그러니까 자기 주변에 하나도 안 앉았어. 말도 안 건넸어. 반동분자 가족이라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저희 엄마는 그 자리에서 화선 입당을 했어요. 어떻게 시켰네? 북한에서 중앙당에서 직접 와가지고. 방침을 내려가지고 저희 엄마는 화선 입당을 했어요. 거기서 바로 입당시켰어요. 입당시켜줬어요. 그리고 지금 강연회장에서 불렀네요. 불러서 그래서 저희 엄마가 일생일대 평생 내가 뼈가 부서지게 일을 해서 죽는 한이 있어도 내가 당에 두는 게 우리 집안의 가오를 씻는 게 내 저명이라고 생각한 완전 공산당 완전 빨갱이. 비록 가족은 한국으로 갔지만 어죽하면 엄마가 막 보이지존한테 우리는 어떤 부류에 속해요? 우리 가족은 어떤 부류에 속해 하니까 복작군주? 복작군중에 그치, 속한 있습니다. 북한 계층 너무 중에. 웃겨. 너무 웃겨. 우리를 복작군중에 속한데 아이 진짜 너무 웃겨. 그 화선 입당 딱 하는 순간 그다음 저요. 사람들의 시선은 또 바뀌죠. 다 바뀌죠. 그다음 바뀌죠. 화선 입당 시키고 저희 엄마 요리사 학교 보냈어요. 네. 그래서 요리사 학교
공부하고 항상 꿈이었거든요. 엄마는 음식하는 거 좋아하고 음식을 잘해요. 그런데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걸 남한테 표현할 수 있는 기회도 없고 학교에 가고 싶어도 뭐 없잖아. 백이 안 좋고 뭐 가정 환경이 안 좋다 보니까 갈 수도 없고 항상 그게 꿈이었었는데 그렇게 갔다서 저희 엄마는 뭐 창고장도 되고 잘 됐네 잘 됐네 네, 막 승승장구했어요.